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 원하는 건 그냥 진짜 바라는 점을 말로 표현을 해보면 얘가 좀 더 부드럽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랑 얘가 여기까지만 갔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 총 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뿐이고, 그래서 표현을 요거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이거 제가 제시한 거랑. 하고 싶은 거는 우리말로 이해를 하되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키다운부터 키업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 진행. 그래서 일단은 요 for loop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for문 안에서 이벤트를 계속 감지를 하되, 이 이벤트가 만약에 키 다운이면 그 중에서도 키 레프트면, 키 라이트면 뭐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웠고, 그런가? 얘도 필요 없어. 얘는 그냥 종료 조건이라서 예외로 맨 위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게 먼저 눌리고 키 레프트를 누른다 한들 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이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그 왜 우리 함수 문제 풀 때 소수 판별기 할 때 1은 소수야? 이거 판별할 필요 없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외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밑에서는 진짜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눌렸는지 진짜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한 번쯤은 더 해보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그냥 또 표현을 또 해보자면, 누르면 한번 네 하고 있는 거고, 또 누르면 한번 더해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히어로의 무브만큼 빼, 히어로의 무브만큼 더해 하는 게 다잖아요, 그냥. 이거를 말을 좀 바꾸면 돼요. 일단 우리말로 먼저. 히어로의 무브를 지금 15 정도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키 레프트가 눌리면 한번 빼, 키 라이트를 누르면 한번 더 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누르고 뗄 때까지 빼. 다른 말이죠, 위에 거랑.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누르고 뗄 때까지 더해. 이렇게 두 가지는 다른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고요. 여기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얘가 누르고 뗄 때까지 지속적으로 빼기를 할 거니까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놓으니까 이제 필요한 게 하나 생겼어요. 요거. 즉, 키보드 버튼에서 키보드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는 시점이 하나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때를 딱 캐치를 할 거잖아요. 맞죠? 이 시점이 존재해야 우리가 바꿀 이 행위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의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거는 확실히 어려워요. 이전에 했던 거랑은 아예 양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이제 풀어서 좀 써보면은 키보드에서 버튼을 누르고 떼는 시점까지 누르는 시점에서 떼는 시점까지 반복 빼기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아마 힘든 게 요거 키업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될 텐데 요거 반복 수행이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키 다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지? 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 파악 정도를 한 거고 이걸 하려면은 이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야 되고 또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 되나? 저거 되나? 이런 거. 근데 키업은 되게 쉬워요. 이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키업 얘랑 동급이니까 얘랑 비슷한 위상의 뭐랄까 조건문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고 지금 갖고 있는 코드는 이런 모양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우리말로 생각한 이 로직을 코드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 어차피 키다운이랑 비슷할 거니까 이렇게 얘만 키업으로 고쳐놓는다면 똑같은 행위를 두 번 하겠네? 왜냐면 얘랑 이렇게 같은 위상인 거고 그 안쪽에서 키업을 해도 키 레프트가 키업이라면 한 번씩 뺄 거고 키 라이트가 키업이라면 한 번씩 더 할 거니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왼쪽 방향키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그럼 아까보단 부드러워졌잖아요. 왜냐면 키 다운이랑 키 업이랑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안쪽에서 키 다운을 하던 키 업을 하던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내부 상황이 같기 때문에 눌렀다 떼는 시점을 캐치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왼쪽으로 15였다면 왼쪽으로 30인데 두 번에 끊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딸깍딸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누르는 시점이랑 떼는 시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르는 시점이 있다면 한 이쯤 가서야 떼는 시점이 있을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도 좀 더 나은 코드를 위해서는 이런 거 더블 체크를 하지 않도록 눌린 이상 눌렸다랑 떨어졌다랑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 에리프로 엮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보다 좀 더 나아지긴 했는데 이 상황은 아니에요.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누를 때 한 번, 뗄 때 한 번 이건 반복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해보셨으면 합니다. 혼자 힘으로 이렇게 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를 추구를 해야지 내가 머릿속으로 이제 이런 걸 생각을 아무리 한들 그냥 쭉 쓰고서 오케이 성공 이거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진짜 찐 천재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좀 많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분야가 어떻든 간에 웹개발이든 뭐 이런 게임이든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머신러닝이든 뭐 빅데이터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방식을 아예 좀 바꾸려고요. 지금 얘가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치만 저는 여기서 true, false를 쓸 겁니다. left move true, 얘는 right move는 true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여기서는 left move를 false로 할 거고요. right move를 false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대체된 형태네요.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이 행위랑 이 행위랑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주석 처리가 됐던 원래의 방식은 실제로 여기서 빼거나 더하는 행위를 해주고 있었죠. 그에 반해서 제가 방금 전에 쓴 이 left move, right move는 true, false 값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true, false 값을 담고 있어요. 상태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면 true인 거고 떨어지면 false인 거예요. 그러면 눌리고 떨어진 시점을 제가 여기서 눌렀어요. 여기서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뗐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left move 또는 right move의 값은 true겠네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고 싶었던 이 반복에 대한 조건이 부여가 된 거네요. 누르면 true고 떼면 false예요. 그러니까 true일 때는 반복 빼기, true일 때는 반복 더하기, false면 그만.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눌렀다 뗐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설정해 놓은 거에다가 left move랑 right move의 값을 애초에 false로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false였는데 누르면 true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되면 얘는 false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얘가 이제 키보드를 눌렀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는 true가 될 건데 다시 뗀 시점에서 false로 돌려놓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뒤로는 다시 false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더하기 또는 빼기를 해줘야 되는 시점에 대한 값이 true로 나오잖아요. 그죠? 눌렀다 뗐다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시점에 대한 데이터. 딱 여기서 이제 히어로가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하던 빼던. 그거에 대한 평소와의 차이점은 true, false로 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이게 이제 그 감지잖아요. 감지까지만 하고 입력에 따른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left move가 true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눌렸다죠. 그죠? 왼쪽 방향키가 눌렸어. 그러면 뭐 해주면 돼요?
원래 하던 거. 되잖아요? 반복 수행이니까. 그게 아니고 라이트 무브가 true야. 그러면 히어로의 x가 히어로의 무브만큼 증가해주면 되는 거고. 맞죠? 그만큼 이렇게. 그러면은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진짜로 딱 요 시점만큼 움직일 거니까 얘는 이제 이동하는 양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면 누르는 만큼 계속 가는 거고, 떼면 거기서 멈추는 거고. 그러니까 false에서 그 다음 false가 되기 전까지는 true니까 그 true일 동안에 계속 빼거나 더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만 써도 되는 이유, 저는 반복 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반복문 안에 속해 있어요. 60분의 1초마다 반응하는 반복문 안에.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건데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쭉 움직이니까 이때는 5 정도로 한번 줄여볼까? 히어로의 무브를 5 정도로 줄였어요. 그럼 얘가 한 번에 가는 양이 주니까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빼야 되는 상태인지 더 해야 되는 상태인지 이걸 판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약간 가정법의 느낌인데, 얘는 애초에 false야를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중간에 true로 바뀌는 상황만 부여를 해준다면 그에 맞는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텐데, 뭐랄까, 이전에 했던 방식은 약간 평서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 라면 지금 바뀌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봐봐, 만약에 레프트 무브랑 라이트 무브가 있는데 둘 다 false야. 근데 얘가 만약에 true가 된다면 이동시켜. 이런 느낌으로 바뀐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너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해줘. 이런 느낌으로. 근데 또 그게 아니면 그만해가 될 거니까요. 평서문과 약간 가정법? 뭐라 하지? 가정법? 60분의 1초마다 얘는 이벤트를 얻어올 건데 그 와중에 7호로 바뀌는 때가 있다면 걔를 감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설정은 이거는 좀 뭐랄까 자유롭게 해주면 좋은 게, 잘 보세요. 차이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왼쪽 버튼을 누르다가 왼쪽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근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다가 왼쪽 버튼에 뭔가 컨트롤을 가하게 되면은, 보세요. 오른쪽 버튼을 쭉 누르고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왼쪽 버튼을 누르다가는 오른쪽 버튼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다가는 왼쪽 버튼이 컨트롤이 돼요. 여기서 오는 차이는 얘 때문이겠죠. 얘는 서로 동시에 참을 수 없는데 반복만 한 바퀴 돌면은 얘 먼저 체크할 거니까.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면, if랑 if라면, 다르죠? 지금 둘이 동시에 누르고 있거든요. 레프트 무브랑 라이트 무브랑.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의 양이 똑같잖아요. 5랑 5랑. 그러니까 맞부딪혀서
못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if랑 elif 차이로도 이런 차이를 낼 수가 있다고요. 동시에 참이냐, 동시에 참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 왜냐면 지금 left move가 true야.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true여도 얘가 계속 true니까 안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if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true야. 얘가 true인 거랑 얘가 true인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둘 다 true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한 번 빼고 한 번 더 하면 정지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차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진짜로 이제 찐으로 감지만 한 거고, 여기서 어떤 이제 좌표 값을 이동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마지막으로 안 한 게 뭐예요? 안 한 거? 하나 빠진 거? 범위죠, 범위. 여기서는 지금 그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범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범위 이런 걸 싹 다 무시하고 지금 아마 여기쯤 있을 거예요. 쭉 또 다시 빼보면 다시 나오겠죠, 이렇게. 범위 설정은 어디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럼? 이동 범위의 제한.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면 못 벗어나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거 이거 이동 범위의 제한. 0부터 사이즈 0 마이너스 히어로의 위드까지가 얘가 갈 수 있는 최대치잖아요. 요 저 하늘색 요 라인이. 그러면은 자, 잘 한번 따져보세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히어로의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데 있어요. 이번 주제는 이거예요. 근데 이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거에 있어서 주제는 뭐냐면, 세부 주제는 뭐냐면 X축의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맞죠? Y축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최대 이동 범위는 얘는 이제 0이 될 거고, 오른쪽으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이동 범위는 얘는 사이즈의 0 마이너스 히어로의 위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맞죠? 근데 그럼 뭐의 이동 범위입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어로의 X축 이거는 어떻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아니지, 위드는 너비니까.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이즈 0 히어로.위드 이렇게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맞죠? 근데 히어로의 X좌표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한 거죠. 플러스 또는 어떻게 표현하지? 마이너스 이렇게 증가랑 감소를 히어로의 무브만큼 할 수 있는 건데, 그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인 거잖아요. 그냥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은 코드로 표현할 준비가 끝났어요. 이거 우리 그 코드 내에서 다 쓰는 말이잖아요.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 재료를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디에 어떻게 넣을까요?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해야 돼요. 범위 자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어로의 감소, 누구만큼 감소를 하는데 0보다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다시 여기다가 붙잡아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오른쪽 최대 범위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그냥 냅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경우면 무조건 빼, 이 경우면 무조건 더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면 되겠네, 반대로. 맞죠? 그러니까 빼는 와중에 만약에 히어로의 x가 0보다 작아지려고 해, 그러면 히어로의 x를 0으로 돌려놔 하면 어때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추가한 이만큼을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히어로의 x가 0보다 작아지려고 해 이때죠. 그럼 다시 히어로의 x좌표를 0으로 돌려놔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여기 빠져나가려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거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이 상태만 딱 감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한을 저기서만 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히어로의 x가 이거는 뭐라 해야 되냐, 히어로의 x가 사이즈 마이너스 이거보다 커지려고 해, 얘가. 맞죠? 아니, 뭐 순서 이렇게 좌우 바꿔도 되잖아요. 뭐 상관없잖아요. 얘가 커지려고 하면 다시 히어로.x는 이렇게 바꿔놓는다면 이번에는 어떤 경우예요? 얘보다 커지려고 하면 다시 여기로, 커지려고 하면 다시 여기로, 이런 느낌이 될 거니까요. 이거 한번 실행해보죠. 그냥 쭉 눌러볼게요. 좌우. 안 가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안 가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두 줄 추가해줬는데 이 녀석의 이동 범위가 막혔어요. 보통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들은.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한 거 맞아요. 간단한 거 맞고, 지금 약간 처음 봐서 약간 좀 헤매고, 뭐랄까, 좀 어렵고 낯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렵진 않잖아요. 설명 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랑 낯선 거는 다른 거니까 얘는 좀 자주 보세요. 이게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드리죠. 그래서 뭐랄까, 이동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키 업과 키 다운을 추홀수로 한다. 이동 범위 제한.